오, 그래, 바로 이 맛이야. 더치 뉘앙스가 나는데? 물 타니까 더 더치 같아요. 신기한데? 이거 됩니다. 거의 더치 뉘앙스가 납니다, 이거. 지금 이게 잘하는 짓거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너무 이 더치커피 환상에 너무 젖어 있는 것 같아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안돼 구독과 좋아요 노예가 되고 있어. 안돼 난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순수하게 행커 네 반갑습니다. 아부대장입니다. 아우 날씨가 많이 덥네요. 네 이거 손부채질 덥다고 많이 하시는데 하지 마세요. 이거 계속 움직이면 이게 막 시원할 것 같죠? 근데 안 시원하죠? 왜 안 시원한지 아세요? 그럼 막 이렇게 부채질을 하면 계속의 운동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죠. 운동 에너지가 발생해서 이 열이 계속 열 에너지로 바뀌어가지고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계속 더워지고 시원하고 더워지고. 네, 아무튼 오늘은 이 더운 날씨를 맞이해서 더운 날씨만 되면 찾아오는 이슈 아이스 커피, 그 중에서도 더치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더치 커피 분명히 굉장히 유행했던 커피 방식 그리고 브루잉 방식 중에 하나였는데 어느 순간 한순간에 확 사라졌죠. 도대체 왜 사라졌을까? 요즘에는 눈 씻고 찾아봐도 더치커피 전문적으로 하는 카페들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더치커피가 사실은 한번 큰 이 파동이 한번 있었습니다. 어떤 파동이냐면 세균 검출로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이게 보통은 더치커피 기구, 우리가 생각하는 더치커피 기구는 굉장히 크게 되게 예쁘게 막 나무로 이렇게 장식이 돼가지고 유리병이 이렇게 돼가지고 또 심지어 가운데 유리 뱅글뱅글한 이 관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한 6시간 동안 천천히 내리는 게 더치커피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 한때만 한 5년, 6년 전만 해도 카페마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멋있기도 멋있고 와 그렇게 먹으면 맛있을 것 같고 막 되게 인테리어 효과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사라져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세균 때문입니다. 세균이 이게 이제 식약처에서 이거를 이제 그 위생 검열을 나올 때 더치커피를 체크를 하면 거의 무조건 걸리는 겁니다. 거의 걸립니다, 거의.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이런 상온 속에서 물이 한 5시간 정도를 천천히 이 상온 가운데에서 커피를 추출하고 있으면 이 세균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커피 안에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균들은 이 커피를 막 먹으면서 막 더 증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온에 있었던 그 사실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을 정도의 소량의 이런 세균들이 번식을 하고 5시간, 6시간 동안 더치커피가 내려지는 동안 번식을 하다 보니까 이미 세균 수치가 넘어선 상태에서 추출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추출된 커피를 냉장고에 아무리 밀봉을 해서 잘 보관을 한들 이미 세균은 살아있는 상태로 보관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더치커피 굉장히 많이 걸렸었어요. 제가 알기로도 부산에도 옛날에 굉장히 많은 그 카페들이 한 번에 한 20군데가 막 단체로 더치커피 때문에 벌금을 맞고 문을 뭐 잠시 동안 닫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뉴스에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더치커피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더치커피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는 5시간, 6시간 동안 추출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1시간 안에 뭐 빠르면 35분 정도에 거의 끝나는데요. 보통은 30분 내외로 끝나요. 추출을 빠르게 해버리기 때문에 더치커피 뉘앙스를 최대한 내면서도 가장 이렇게 뭔가 이 세균이 나오지 않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또 더치커피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간혹 이제 냉장고, 쇼케이스 냉장고 이런 데다가 안에 더치 기구를 집어 넣어가지고 하시기도 하고요. 제가 알기로 카페쇼에서 본 거는 아예 더치커피 기구 자체가 냉장 시스템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시스템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에 한 100만 원을 넘어가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더치커피를 하는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아직도 더치커피를 찾으시는 손님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희도요 가끔씩 와서 더치커피 없어요? 더치커피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더치커피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더치커피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되겠다. 저도 물론 많은 정보들을 찾아보고 스스로 공부도 많이 해보고 고민도 해봤지만은 오늘은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던져드리고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약간 뭐랄까 조금 들으시면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약간 제가 어젯밤에도 계속 생각을 정리하면서 메모를 하면서 준비를 했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치커피를 마시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브루잉 도구들이 너무 많고 핸드드립도 너무나 좋고 커피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한데
굳이 왜 더치커피를 먹어야 될까요? 제가 와이프한테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이제 바리스타 담비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 더치커피는 한 번만 고생해서 내려놓으면 냉장고 속에 보관해 놓고 두고두고 그냥 되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더치커피를 찾는 게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굳이 더치커피를 내려야 될 이유는 없어요. 아메리카노도요, 이게 물을 섞지 말고 에스프레소 상태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에스프레소를 밀봉해가지고 냉장 보관을 하면 유통기간은 당연히 길어집니다. 냉장고 안에 있으면 세균 번식의 속도는 줄어들기 때문에 길어집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더치커피로 내릴 이유가 없는 거죠. 보관의 문제라고 한다면 냉장 보관을 하는 게 핵심인 것이지, 추출 중에 세균이 번식하지 않도록만 한 뒤에 냉장 보관을 통해서 세균 번식이 느려지게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더치커피를 먹을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관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사람들은 왜 더치커피를 찾는 것일까? 곰곰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왜 찾는 것일까? 더치커피로 먹어야만 하는 이유, 사람들이 생각하는 더치커피만의 그 부드러운 맛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면 그 맛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그 맛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가운 물로 추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맛이 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차가운 물로 추출을 하기 때문에 좀 더치커피만의 그런 맛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거기서 의문점을 좀 가졌습니다. 왜? 차가운 물에만 녹는 성분이 과연 있을까? 자, 우리는 원두를 사용하죠. 원두 속에 있는 성분들을 물에다가 녹이는 게 커피의 추출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더치커피의 특징이라고 하면 차가운 물을 이용하는 것 말고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진짜 뜨거운 물에만 녹는 성분이 있고 차가운 물에만 녹는 성분이 있는 걸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근데 제 상식선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물은 물이에요. 어차피 물의 분자 구조는 뜨거울 때나 차가울 때는 크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성분도 변하지 않고요. 물 안에 있는 미네랄 성분이 크게 변하지 않는 걸로 아는데, 이게 뜨거운 물에만 녹는 이 수용성 성분이 과연 존재할까? 수용성 성분은 어차피 물이라는 성분에 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수용성 성분이 뜨거운 물에만 녹는 게 있고 차가운 물에만 녹는 특화된 그런 수용성 성분이 존재하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을 해봤을 때 제 상식선에서는 없을 것 같거든요. 물론 제가 아직까지 지식이 얕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과학자분들, 또 여러 가지 실험하시는 이런 화학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거에 대한 해답을 좀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저도 상당히 과학을 좋아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럴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거죠. 차가운 물에만 녹는 성분이 과연 진짜 존재할 것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커피를 연구할 때는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의 차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추출을 할 때 이제 물이 커피 속에 흡수되었다가 또 배출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성분들이 녹아서 나오고 또 이렇게 밀려서 나오기도 하는 그런 추출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이 흡수 배출 속도가 물의 온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성분이 녹는 속도는 더 빠를 것이고, 물의 온도가 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성분이 녹는 속도가 느려지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흡수 배출 작용이라고 하는데요. 물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흡수 배출 속도는 빨라지고 물의 온도가 낮아질수록 흡수 배출 속도는 느려진다. 물이 커피 입자 속에 흡수되었다가 배출되는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추출이 되는 거니까 이 흡수 배출이 빨라지면 성분이 빨리 녹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더치커피가 차가운 물로 내리기 때문에 흡수 배출 속도가 굉장히 느리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낮은 온도는 70도에서 80도인데 더치커피는 거의 상온 또는 아예 얼음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가운 물로 하니까 굉장히 느리게 추출이 될 거란 말이죠. 굉장히 느리게 추출이 되니까 당연히 추출하는 시간을 늦출 수밖에 없어요. 더치커피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핸드드립처럼 이렇게 주전자로 이렇게 빨리 내릴 수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차가운 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내려버리면 성분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냥 연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 방울 한 방울, 진짜 3초에 한 방울, 이게 옛날에 정석이었거든요. 3초에 한 방울씩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천천히 진짜 5시간, 6시간 동안 천천히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내리면 커피가 진하게 쭉쭉쭉 떨어지니까.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과연 정말로 찬물에만 녹는 성분이 존재하는 것인가? 이걸 먼저 고민해 봐야 되고, 일단 저는 가설을 세웁니다. 그럴 리는 없다라는 가설을 먼저 세워볼게요. 저는 항상 가설을 먼저 세우고 그것을 검증해보고 그 검증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고 그것이 여러 번 해도 동일한 결과물이 나타날 때 저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사실 이거는 사실 실험을 수십 번, 수백 번 해본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한 20번 넘게는 해봤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차가운 물에만 녹는 성분이 없을 거라는 그 가설을 먼저 세우고, 그러면 그냥 단순히 성분이 녹는 속도의 차이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굳이 찬물로 내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찬물로 내리지 않고 뜨거운 물로 내리게 되면 사실 더치커피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요, 이게 사실 제가 더치커피 환상을 깨뜨리는 건지 아닌지 지금 이게 잘하는 짓거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어쨌든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 더치커피 환상이 너무 젖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실험도 해보고 테스트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세요. 더치커피가 한순간에 사라진 이유가 뭐예요? 더치커피가 사라진 이유, 세균 때문이거든요. 그 세균이 왜 생겼습니까? 너무 장시간 동안 추출을 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5시간, 6시간 장시간 추출했기 때문인데 이렇게 장시간 추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찬물 때문이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어떤 가설을 세우고 있습니까? 찬물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더치커피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오늘 제가 가르쳐드린 레시피 한번 따라해 보시고 이건 뭐야, 내가 알던 더치커피 맛이랑 비슷하네? 라고 생각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안 돼. 구독과 좋아요 노예가 되고 있어. 안 돼. 난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순수하게.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안 하셔도 해주시면, 자,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재밌는 실험을 할 건데요. 뜨거운 물로 추출을 할 겁니다. 뜨거운 물로 추출을 하되 더치커피에서 나오는 그러면 그 성분들이 어떤 성분들일까를 좀 고민을 해서 그 성분과 가장 비슷한 정도의 성분을 추출한 뒤에 이제 더치커피처럼 냉장고에 집어넣고 그렇게 보관을 좀 한 뒤에 맛을 볼 건데요. 보세요. 더치커피는 5시간, 6시간 정도 장시간 동안 추출을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더치커피는 이틀에서 3일 정도 냉장고 숙성을 해야지 맛있어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똑같은 조건에서 할 겁니다. 보세요. 추출하는 시간 5시간, 6시간 동안 가스는 다 날아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이렇게 그냥 가스가 날아갔다 정도겠지만, 안 좋게 말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아로마를 다 잃은 거예요. 그죠? 가스로 인해서 향미를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추출을 빨리 해버리면 아로마가 많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날려버릴 거예요. 일부러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로 방치를 할 겁니다. 조금 서늘한 곳에다가. 냉장고 넣으면 또 냄새를 흡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너무 꽉 이렇게 밀폐시키지 않고 이렇게 더치커피 내리는 것처럼 서늘한 곳에다가 방치를 좀 해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스가 많이 휘발되게 한 다음에 이제 밀봉을 한 다음에 5시간 정도 냉장고에 5시간이 아니라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냉장고에 숙성을 한 뒤에 이제 물을 희석해가지고 더치커피랑 동일하게 시음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먹었을 때 진짜 이거 더치커피랑 비슷한가? 이거 고민을 한번 해볼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더치커피에서 나오는 성분들은 어떤 것일까 한번 고민해보면, 제가 제 경험상 그리고 많은 분들의 더치를 내리는 레시피를 본 경험상은 100g의 원두에다가 한 500ml 정도의 물을 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두의 양에 비해서는 이제 굉장히 물을 많이 붓는 셈이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핸드드립을 저희가 25g 해가지고 제가 아브라함 막드립 했을 때 진하게 내리는 그 농도가 70ml잖아요. 25g에 70ml니까 100g이 되려면 4배가 되겠죠. 70 곱하기 4를 하면 4, 7, 28, 280ml인데 더치커피는 500ml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물을 이제 줘가지고 많은 성분들을 거의 다 끌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마 해보셔서 알겠지만 더치커피 내려보시면 한 절반 정도는 진한 색깔, 커피 색깔을 띠는데 나머지 거의 절반 정도는 거의 물에 가깝습니다. 보리차보다도 연한 물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끼리 한 물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더치커피 추출 방법은 사실상 원두 안에 있는 성분의 거의 대부분을 다 끌어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분을 다 끌어내는 것 같아요. 다 보니까 저희도 오늘 테스트를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안에 있는 성분을 거의 다 끌어낼 겁니다. 추출을 최대한 진짜 연한 색깔이 나올 때까지 거의 다 끌어낼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성분이 거의 다 나오겠죠. 좋은 성분이든 안 좋은 성분이든, 그러니까 좋다 안 좋다라는 말은 몸에 좋고 안 좋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느끼기에 맛있는 그런 좋은 성분과 조금 텁텁하고 이런 성분까지 싹 다 뽑아내고, 카페인도 거의 대부분 다 녹여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은 실험이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 거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죠. 더치커피가 에스프레소보다 카페인이 더 적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죠. 더치커피가
에스프레소보다 카페인이 적기 때문에 더치커피는 카페인이 적기 때문에 맛있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신 적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사실 이 포인트에서 해소가 되는 겁니다. 뭐냐면 일반적으로 에스프레소는요 20g 정도를 해가지고 30ml를 추출해가지고 한 잔을 만들잖아요. 근데 더치커피 같은 경우는 100g을 가지고 500ml를 추출하는데 이 500ml를 보통은 3배 희석을 해서 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많은 양의 이 커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은 양의 커피를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원두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성분을 다 뽑아내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모든 성분을 다 뽑아내니까 상당히 자극적이고 상당히 좀 진한 성분까지 다 뽑아내버리니까 텁텁한 이런 것까지 다 뽑아내니까 사실상 맛있는 커피를 먹으려면 물을 많이 타야 되는 거예요. 물을 많이 타야 돼요. 그러니까 더치커피로 추출한 커피가 우리가 먹었을 때의 괜찮은 농도가 나오려면 물을 많이 탄 이런 양의 커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원두를 썼는데 더 많은 물을 타서 먹어야 되는 커피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한 잔의 용량 한 200ml 정도 내외로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카페인의 함량을 테스트하니까 당연히 더치커피가 작게 나오죠. 물을 많이 탄 200ml와 물을 적게 탄 이 아메리카노와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아메리카노가 더 카페인의 함량이 높게 나오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제자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더치커피가 카페인이 더 적은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냥 간결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잔에 사용된 원두 양이 작으니까 당연히 카페인이 작지. 원두 안에 들어있는 카페인의 양은요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일종의 한정적이에요. 100g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의 양도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 잔에 사용된 원두의 양이 작아지면 당연히 카페인의 양도 작아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더치커피는 카페인이 적기 때문에 먹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거의 모든 성분을 다 끌어내기 때문에 너무 진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타서 먹는 커피가 더치커피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개념인 거죠. 저와 함께 일단은 테스트를 먼저 한번 해보시고 맛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사실 좀 어려운 내용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원두를 25g 준비했습니다. 자, 핸드드립이랑 거의 같은 분쇄도를 쓸게요. 더치커피는 원래 분쇄도가 가늘어져야 되지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찬물이기 때문에 분쇄도를 가늘게 해서 겨우겨우 어떻게든 성분을 빨리 녹이려고 하는 건데 사실 분쇄도가 더 가늘어지게 되면 채널링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 얘기도 중요하네. 더치커피는 채널링도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큰 원통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이게 물이 똑똑똑 위에 아무리 종이 필터를 넣는다 해도 이게 골고루 다 적셔지는 건 힘들어요. 분쇄도도 굉장히 가늘게 쓰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제 채널링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분쇄도는 핸드드립 분쇄도 정도 뭐 아니면 그보다 약간만 더 가는 정도만 써서 뜨거운 물을 가지고 아브라함식 막드립을 한번 해볼 겁니다. 뜸들이기를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식 막드립이긴 하지만 추출 양을 70ml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더치커피를 흉내내야 되기 때문에 색깔이 너무 연하게 더 이상 안 나올 때까지 계속 뽑아낼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연하게 더 이상 이제 성분이 없겠구나 싶을 정도까지 다 뽑은 다음에 딱 중단을 시켜볼게요. 네, 요 정도 보니까 지금 한 120에서 130 정도 선에서 거의 보르차 같은 색깔이 나오거든요. 비율적으로는 더치커피는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서 추출을 마무리하고 이제 요거를 좀 이렇게 가스가 날아가도록 이렇게 조금 방치를 해가지고 냉장고에 일단 바로 집어넣어서 또 밀폐를 딱 시켜서 3일 동안 보관을 한 뒤에 맛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few moments later. 네, 그렇게 3일이 지났습니다. 일단은 맛을 한번 보고 나서 이야기하죠. 그냥 원액 자체를 조금만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 그래, 바로 이 맛이야. 더치 뉘앙스가 나는데? 약간 뭔가 좀 다른 것 같긴 하지만 그런 느낌 좀 나요. 뒤로 갈수록 더 많이 나. 제가 사실은 이거 테스트를 많이 해봤었는데 제가 이렇게 약배전 가지고 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약배전을 해봤는데 와, 이거 맞네요. 약배전 더치하면 이런 뉘앙스가 나요. 이거를 물로 희석해서도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얼음컵을 준비했거든요. 물을 넣고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물을 너무 많이 희석하는 건가? 이렇게 희석해서 먹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더치 아메리카노가 될 수 있겠죠. 물 타니까 더 더치 같아요. 신기한데?
강배전으로 하면 진한 농도도 거의 비슷해질 것 같고. 오, 좋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더치 라테도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이거 될 것 같네요. 다 보니까. 더치 뉘앙스가 거의 제가 볼 때는 싱크로율 한 80%, 9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90%. 이거 됩니다. 거의 더치 뉘앙스가 납니다, 이거. 아,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제가 의문점을 가졌던 건 그겁니다. 정말로 찬물에만 녹는 성분이 원두 안에 있을까? 뜨거운 물에만 녹는 성분이 있고 찬물에만 녹는 성분이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본 건데, 원래 제가 미각이 상당히 뛰어난 편이긴 합니다. 그냥 맛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진짜로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한 8, 90% 이상은 더치랑 거의 비슷한 그런 뉘앙스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찬물에만 녹는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분석을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원심 분리기 좋은 거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출한 거랑 더치로 추출한 거를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성분 비교를 해보면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많이 차이 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그게 아주 극소량이라면, 찬물에만 녹는 성분이 진짜 극소량이라고 한다면 사실 굳이 그 대장균 검사를 해야 될 정도로 아주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아주 힘들게 추출하는 것보다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빠르게 뜨거운 물로 추출을 하고 냉장 보관을 통해서 오히려 가스를 날리고 이렇게 해서 더치처럼 먹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훨씬 더 안전하고요. 위생상으로도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아무튼 커피를 하다 보면은 많은 다양한 이러한 좀 구설수들이 많고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로 너무 가득합니다. 더치커피 처음에 유행했던 게 뭡니까? 뭐라 그러더라? 무슨 눈물? 천사의 눈물? 그래가지고 한때는 그 500ml짜리 한 병에 5만 원 파는 그 카페도 있다고 들었어요. 뭐 스페셜티 6종을 섞어서 만들어서 뭐 비싼 것이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 다 비즈니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사람들의 그런 뭔가 마음을 자극해서 그런 구매 욕구를 자극해가지고 뭔가 있어 보이게 만드는 그런 커피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문명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균 번식을 안 하는 아주 좋은 위생적인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더치커피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요? 더 진화한 아부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저와 함께 현실 속에서 진짜 실제적인 쪽으로 원리적으로 커피를 공부하고 그렇게 커피를 배워나가고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한 커피 생활 되세요. 행커!